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전국 각지의 농촌 체험 마을에서는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의 타격은 이번 여름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가철 대목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인 농가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멀지 않은 관광지인 경기 양평군. 청정 자연과 다양한 체험마을 등 즐길 거리가 많아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몰립니다. 여름이면 많은 인파로 붐볐던 계곡인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옆 송어잡이 체험장도 예년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았지만 지금은 예약 손님이 뚝 끊기면서 물이 다 빠진 바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6년째 농촌 체험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원용우 위원장과 이호남 사무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체험 예약이 크게 줄었는데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10여 명씩 소규모로 들어오던 예약까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빨리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8월에 이렇게 또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벌써 예비비로 있던 자금이 거의 다 고갈이 돼서 올 겨울 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원 씨의 체험 농장은 전통 테마와 농촌 테마, 자연 테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38가지를 선보이면서 하루 최대 350명이 방문하던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여 명을 포함한 연간 방문객은 1만 7천 명.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방문객이 약 3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진 찍기에 좋은 풍경을 찾아 골목골목을 누비는 체험객으로 활기를 띄웠던 마을이 이제는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배 등 체험객들이 사가는 특산물 판매 수익도 쏠쏠했지만 지금은 이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노년층이 많은 마을인 만큼 원 씨는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엄격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 준수했지만 매출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면 바로 열 체크하고 38도 미만이 되면 입장시키고 보통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 지 10년을 훌쩍 넘긴 건물 가운데서는 물이 새거나 낡은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게 내려앉았지만 시설 보수와 인건비 등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꾸준히 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야 될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체험마을의 문을 닫거나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가장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올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건 원 씨의 체험 농장만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농촌 관광 활성화 정책이 미처 효과를 내기도 전에 문을 닫는 농촌 체험 농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농촌을 찾는 발길이 끊어지면서 농촌 관광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도 벼 재배 면적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0.5% 줄어든 72만 6,432헥타르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올해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벼 고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2만 6,432헥타르로 작년보다 0.5% 줄어들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건물 건축이나 공공시설 등 개발로 경지 면적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벼 재배 면적 감소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2002년 이후 19년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 108만 3,125헥타르에 달하던 재배 면적은 20년 새 36만 헥타르나 줄었습니다. 이에 쌀 생산량의 감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385만 7천 톤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후 영향으로 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계속된 장마와 태풍이 농경지에 큰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6일 기준 농경지 침수 면적이 27,633헥타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벼의 침수 피해가 22,394헥타르에 달합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의 3%가량이 물에 잠긴 겁니다. 여기에 제8호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벼 쓰러진 피해가 28일 기준 708헥타르로 조사됐으며 추가 태풍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침수 피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속 비 날씨가 좀 이어져가지고 단수는 그래도 평년 단수보다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수가 평년 단수까지는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직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민관 합동으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 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섰고 태풍 바비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긴급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벼 생육 및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만생종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조량이라든지 기온 이런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9월 한 달 동안의 그런 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10월 15일 이전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 쌀값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달 초 들이닥친 집중호우의 상흔은 아직도 농민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도 많은데요. 지자체와 유통업체들이 수해 지역 농산물 특별 판촉전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어 피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민관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온라인 마켓 11번가와 함께 벌이는 상생기획전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정한 38개 특별 재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9월 13일까지 11번가에서 특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생기획전에서는 고구마,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햇양파 등 38개 지역의 농특산물 100여 종을 판매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카드의 지원으로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1, 2차, 3차 수해 특별 재난지역 농가들의 판로를 지원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농협지역본부와 손잡고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벌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확 줄어버린 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전북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북도는 9월 2일까지 롯데마트, 9일까지 홈플러스, 16일까지 이마트 등 전국 600여 개 유통매장에서 특판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판전에선 전주 배, 남원 포도, 임실 복숭아, 김제 고구마 등 11개 품목 64톤의 전북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추석 전까지 행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전북 소비자들에게 전북 우수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남농협지역본부 또한 유례 없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입니다. 전남농협은 농협몰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 특별전을 3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남 출신 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고향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독려하는 특판 행사도 있어 눈길을 끕니다. 경남 하동군이 하동차 생산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하동 녹차 특별 판매 행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특판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가의 10에서 15%가 수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됩니다.
하동구는 2022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를 홍보하는 동시에 하동 야생 차문화 축제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녹차 농가, 그리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벌이는 각종 특판전 덕분에 수해 지역 농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감자 Y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신물질로 DHA를 선발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등 간접적인 방제 연구를 진행했지만 효과가 미비해 감자 재배 농가들의 우려가 깊었는데요. DHA는 이전에 사용된 물질들보다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탁월해 앞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감자 Y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자입니다. 덩이 줄기가 갈라지고 터진 모습입니다. 감자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해 상품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감자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자 Y 바이러스는 감염된 씨감자나 진딧물을 통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자가 씨감자로 사용되면 수확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감자잎에는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자 Y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간접적인 방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해 한 번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물질 DHA, 디하이드로 아르테미신인을 선발했습니다. DHA는 식물에서 유래한 화합물로 약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DHA는 그동안 무병묘 생산에 사용된 리바비린보다 바이러스 퇴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진청은 감자 Y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체를 DHA가 첨가된 배지에 배양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바이러스를 치료함과 동시에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진청은 올해 안에 DHA를 활용한 무병묘 생산 치료용 씨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화를 통해서 시군농기술센터 등 그 무병묘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DHA가 감자 Y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치료제인 만큼 농진청은 앞으로 신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 방제약 개발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상추와 같은 잎채소는 날씨가 더울수록 빠르게 시들면서 상품성이 급격히 낮아지는데요. 최근 잎채소의 신선도를 보다 길게 유지해주는 포장 용기가 개발됐습니다. 유통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상추가 담긴 포장 용기입니다. 겉모습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상추 신선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 개발됐습니다. 25일 농촌진흥청은 상추 등 잎채소 신선도 유지에 좋은 포장 용기를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소류 중에서도 수분 함량이 높은 잎채소는 수확 직후부터 빠르게 시들어가는데 시드는 과정에서 부패와 냄새가 발생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포장 용기는 잎채소의 수분이 줄어드는 증산작용과 호흡량, 부패와 냄새 발생을 억제해 신선도 유지 기간을 늘린 게 특징입니다. 잎채소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에틸렌가스를 흡착할 수 있도록 용기 소재에 야자수 활성탄을 섞어 제작했습니다. 용기 윗면에는 항균 기능이 있는 키토산을 부착했습니다. 연구진이 상추를 4일간 저장해본 결과 일반 포장 용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9%인 반면 숨쉬는 포장 용기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0.4%로 크게 낮았습니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낮다는 건 잎채소의 호흡이 원활하고 냄새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포장 용기를 이용하면 상추 저장 기간을 상온에서는 기존 2일에서 4일로 연장할 수 있고 4도의 저온에서는 기존 10일에서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많이 이제 물러짐이 심한 시기에도 이런 기능성 용기, 숨쉬는 용기 적용을 하면 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서 상품성이 향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잎채소를 국내 유통하거나 선박 수출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이달까지 산림청과 강원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강원도 내 고랭지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15개 필지는 개인 소유 또는 임대 경작지와 인접한 국공유지를 무단 확장해 경작한 불법 개간 9곳과 밭되기한 국공유지를 불법 경작한 6곳입니다. 이에 원주청은 관계기관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충남 백제금산 인삼농협이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제금산 인삼농협은 지주목 차광막 철거에 나선 농가에 피해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인삼 채취용 톤백 등을 무상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50여 농가의 수해삼 판매를 연계해 준 바 있습니다. 강상묵 백제금산 인삼농협 조합장은 수해를 본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상생을 최우선에 두고 전 임직원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한 3대가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132가구를 선정해 한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주시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경로 효친 미풍양속이 후퇴하고 있다며 효도수당을 지급해 상주시만의 효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양돈 농가의 축산 냄새 및 가축 분뇨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양돈 축산 냄새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과 함께 민간 전문 컨설턴트의 방문 서비스도 제공해 냄새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축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축산 환경 개선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한돈 사업을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9월호의 주요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에는 여름과 가을 사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을이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올해는 어느 때보다 탁 트인 시골의 가을 풍경이 더 그리워지는데요. 경남 하동 북천변의 직전마을과 이명마을은 2007년부터 42만 제곱미터 부지에 코스모스와 메밀 등 경관 작물을 심어 매해 꽃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멀쩡한 논에 곡식을 심지 않는다고 반대했던 마을 어르신들도 늘어난 농가 소득에 지금은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는데요. 가을꽃이 반기는 경남 하동으로의 여행, 전원생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12달 정원 이야기 코너에서는 꿈 같은 정원에 다녀왔습니다.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정원은 모두의 꿈이기도 한데요. 충남 금산의 자하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이곳에는 꽃이 피지 않는 계절이 없다고 하는데요. 메리골드, 목수국, 삼입국화의 포도나무까지 멋진 자태를 뽐냅니다. 맨 땅에 털을 가꾸고 잔디 한 포기, 돌 하나까지 손수 가꾼 안준기, 이명희 씨 부부의 정원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어린이들의 꿈과 지혜를 키워주는 어린이 동산 9월호에는 신비한 그림 지도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지도 이야기부터 지도 속에 숨어있는 과학, 동네 지도 만드는 꿀팁까지 유익한 정보들이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사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곳은 바다 위에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가만가만 자연 속으로 코너에서는 천사의 섬 전남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다리 지붕 등 마을 곳곳에는 보라색을 입혀 퍼플섬이라는 애칭이 붙은 반월도와 박지도, 현대미술의 거장인 김한기 화백의 생가와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 염전이 맞이하는 증도 등 신안 곳곳의 신비로운 풍경을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 전문지 디지털 농업에서는 특집으로 코로나 시대 틈새 시장, 가정 간편식을 밀도 있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식품 유통에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와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편의성에 건강까지 더한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데워 먹는 시래기 연잎밥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비팜 영농조합 등 코로나 시대 틈새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살펴봅니다. 콩, 옥수수 등 식용 기름을 만드는 작물을 유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유지류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인데다 상당수가 GMO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품종이 안전한 국산 유지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식품 안전성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유지작물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산 유지류로 고매출을 올리는 농가들의 성공담과 우수 품종까지 디지털 농업에서 콕콕 짚어드립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된 6월,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월간 축산 9월호에서는 특집으로 축산물 시세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한우와 낙농, 양돈, 양계의 분야별 가격 하락 원인부터 토끼, 염소, 사슴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육류의 시장 전망까지 국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월간 축산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년 연속 신용사업량 2조 원대 달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있는 도시축협이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축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본점 외에 12개의 신용지점과 하나로마트, 완전 배합사료 공장과 한우 전문 식당 등이 입점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유통센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TMR 생산을 직접 전개하거나 축분을 퇴비뿐만 아니라 깔지프로도 재활용하는 등 선도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축산업의 돌파구를 찾은 평택축협의 이야기, 월간 축산 9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